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늘은 누구야 이화종 회장이 지난번에 6월 6일 현충일 날 최명신 장군 모수에서 전투수당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전투수당 얘기에 대한 문제만 이야기를 한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끝날 때쯤 돼가지고 또 참전 명예수당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내용을 제가 방송을 잘 못한 것도 있고 또 한번 정확하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저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또 안 들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한번 그걸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 간데서 이렇게 동영상도 보내오고 또 제가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최진사라는 유튜브가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최진사라는 유튜브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유튜버인데요. 그건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고, 우리 전우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전우라는 얘기도 있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당히 전문가예요. 전문가. 저는 아마추어지만 그건 전문가예요. 그 내용들도 많고 여러분들 한번 최진사라는 유튜브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면은 좋은 얘기 많습니다. 우리 전우들에 대한 얘기는 많습니다. 보건병원에서 만남의 장도 한 번씩 하고 하는 걸로 옛날에 매주 무슨 요일인가 하는 것도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튜브 최진사 유튜브가 정확하게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들어보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간략하게 우리 전후의 소식을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마스크 벗을게요, 저만. 우리 전우들이 지금 제일 갈망하는 전투수당 문제하고 명예회복하는 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일부 유튜브에서 이상한 소리들 막 하는데 그런 거 현혹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전투수당 특별법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하는 법안 하나 하고, 진상규명을 해야지 법에 의해서 죽든지 말든지 하는 거기 때문에 진상규명하는 법안 하나 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전투수당을 못 받았으니까 명예적으로 좀 돈을 달라 해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법안을 하나 더 입법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제가 국회의원분들을 한 200분을 계속 만나면서 2년 동안 만나면서 어디까지 왔느냐면 특별보상법을 해달라고 하니까 국방부에서 하고 국회에서 안을 제시를 한 거예요. 무슨 안을 제시를 했느냐 하면은 전투수당이라는 것은 진상규명을 하고 난 다음에 법에 의해서 주든지 말든지 할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고 우리 월남 전우들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거기에 대한 보훈을 해주겠다고 국회의원분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32만 5천 명 중에 제안이 들어온 게 국방부에서 이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30의원한테 어떤 제안이 들어왔는가 하면은 일일이 진상규명도 안 됐는데 우리가 500불을 받았는지 5,000불을 받았는지 몇 억을 받는지 이거는 일소에 붙이고, 우리가 생존에 있을 때 다만 얼마라도 우리 명예를 위해서 좀 달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작년 4월 15일 날 공청회도 가졌고, 그 후에 또 올 1월 달에 국방부하고 공청회를 또 가졌어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분들하고
이 공청회를 갖는 것은 법안을 올릴 때 이 법안이 합당한가를 정리정돈을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나와서 58년 동안 한 번도 우리는 전투수당 줄 게 없다, 법안에 졌다 이렇게 하다가 요번 1월 15일쯤 국회에 나와서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 월남 참전자들한테 특별법을 해서 보상해주는데 의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법안을 준비를 하다가 지금 법안이 소위원회에 올라가 있어요. 국방소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그 소위원회에서 원래 지난 3월달, 4월달에 해주기로 했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거가 끼고 그 다음에 지금 검수완박이다 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여야가 싸우는 바람에 전부 그냥 고리만 된 거예요. 오늘 해준다, 오늘 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까지 왔느냐 하면은 국방소위원회가 원래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6월 30일자로, 아니죠, 5월 30일자로 전부 소위원회가 구성이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국방소위원회가 다시 조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야 의원들을 만나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바로 한번 해주겠다라고 현재까지 그 정도 약속은 됐고, 그러면 왜 우리가 1260만 원인가 한 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상한 소리들을 해서 그게 뭐냐 하면은 원래 우리가 자 누구든지 돈을 줄 때는 돈을 주는 명분이 없이 돈을 국가의 돈을 세금을 그냥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른 의원께서 야 이거를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느니 뭐 이 돈이 안 되니까 우선 돌아가시기 전에 명예회복이라도 시켜주자 해서 안을 가지고 오라 한 게 세 가지 아닙니다. 그 세 가지 안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군인 보수법에는 지금 해외 참전 수당만 주게 돼 있지 딴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혹하지 마세요. 그런데 86년도에 그 법이 하나, 임시법이 하나 국방부에서 그건 준 거예요. 저 서른 의원한테. 거기에 보면은 우리 해외 참전한 사람들한테 봉급의 30%를 줄 수 있다는 임시법이 됐어요. 그건 86년도에. 그건 무슨 법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만 해외에 참전한 게 아니고 동티모르를 가다 뭐 우리 후배들이 계속 청해부대다 어디다 다니잖아요. 유엔 참전군으로. 그런 것 때문에 봉급의 30%를 준다 라고 그 법을 가져왔어.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월남 갔을 때 이병 봉급이 200원인가 됐었어요. 그걸 30% 기준으로 해서 58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4만 원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별 3개짜리 요 사령관님은 그때 봉급으로 계산을 하니까 약 2,800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것도 안 된다. 1안이 그거고 2안이 뭐냐 하면은 중사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병을 계산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중사 봉급이 한 5천 원인가 6천 원 됐어요. 그 봉급에 30% 계산을 하니까 한 돈 1,000만 원이 된 거야. 그래서 그것도 너무 작다 해가지고 이병서부터 대령까지 봉급을 받은 걸 평균 수치를 내가지고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약 1,26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3안이야 그게. 1,260만 원을 저를 불러가지고 월남 참전자 회원들한테 이 의향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회원을 다 많고 중지를 얻을 수 없으니까 제가 지부 지회장님들 230개 하고 임원들하고 전부 시뮬레이션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1,260만 원씩이라도 우선 받는 게 낫다. 그럼 전투수당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전투수당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소원이 이기면은 그때는 법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1,260만 원을 언제 주느냐는 원래는 소위원회에서
5월달 안에 통과가 됐으면 날짜가 정해지는데 아직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으니까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다시 제가 뛰어다녀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14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 유족한테는 우리가 70%를 받잖아요. 상위 군경이 되면은 유가족한테 그 기준으로 해서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를 이미 돌아가신 유가족한테 승계해 주겠다 하는 그 법안까지 같이 지금 조율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지금 중앙회에서는 일부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저 중앙회를 폄하하고 또 일부 회원들을 폄하하는데 전부 낭설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회원 여러분들의 일꾼이지 내가 군립하려고 회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예? 아, 참. 참전 명예수당도 지금 35만 원 받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 전에도 선거운동으로 했을 때 배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35만 원에서 배면 70만 원인데 국방부에서 안을 가져온 거는 일괄적으로 25만 원씩 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25만 원은 우리가 35만 원을 더 가야 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참전자 32만 5천 명 중에 우리가 지금 상위 용사들, 고엽제 이런 분들도 전부 25만 원씩 가면 참전 용사가 35만 원에서 25만 원을 내면 6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또 고엽제 경도가 51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어긋난다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1급서부터 고엽제까지 25만 원 모든 사람한테 다 올려준다. 이런 안을 같이 협의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는 1급서부터 고엽제 경도까지 해서 25만 원 플러스로 지금 그 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알아.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 잠깐 연결이 잘못됐는데 잡소리 줄이느라고 좀 연결을 다시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우리 이화종 회장이 이제 업무 파악이 다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방향을 잘 못 잡아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전투수당에 대한 것, 참전 명예수당에 대한 것도 방향을 잘 잡고 계시고, 또 포괄적으로 25만 원을 한다는 국방부하고의 아니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잡아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기한이죠. 기한. 언제 주느냐, 언제 주느냐, 얼마를 어떻게 언제 줄 것인가, 그것이 제일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참전 명예수당은 그렇다 치고 전투수당은 1261만원 그거 뭐 하고 또 그건 국내 전투수당이죠. 해외 전투수당 따로 있죠. 헌법 소원하는 것도 국내 전투수당 문제예요. 우리가 미국한테서 받은 그 브라운 각서에 의한 그 해외 전투수당은 또 진상조사를 해서 별도로 그건 또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인데, 그런 거를 하여튼 뭐 특별법 제정이 있죠. 특별법 제정. 그런 것도 언제 하느냐 이겁니다. 언제. 예? 마냥. 그리고 우리 이화종 회장님께서 정말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뭐 일꾼이다, 전우들만 위해서 일했다 하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또 신뢰성이 가요. 근데 정말 그동안에 쭉 볼 때는
지금 와서 이거에 대해서 업무를 이제 파악을 하겠지만 그전에는 이게 집중을 안 했단 말이에요. 하도 전우들이 난리를 치니까 이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제 좀 방향을 잡은 건데 실제 주 목적은 이 사람이 2020년 6월 2일 날 부임한 이래 취임한 이래 참전 유공자법에 대해서 곧 개정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수익사업법을 그러니까 한 서너 페이지가 될 정도로 수입사법을 철저하게 고쳤습니다. 그걸 선훈 의원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완벽하게 수입사법을 고쳤는데 수입사법을 고치는 거 그렇게까지 고치면서 우리 참전유공자법에는 단 한 자도 안 고쳤어요. 거기서부터 의심을 받는 거예요. 전투수당 뭐 특별법 제정한다는 거는 이해 가요. 그거는 뭐 시간이 필요도 한 것도 알고 뭐 노력한 것도 알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참전 명예수당에 대해서는 대통령 윤석열 공약에 나오기 전에는 아무 수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어저께 내가 방송을 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0월 12일인가 그때 2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그때는 뭐 제대로 방향을 못 잡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화정 회장이 2년 동안 선거를 말이죠 몇 번 치렀어요. 그 선거 치르는 동안에 우리 전우들을 한번 2만 명 정도 모아가지고 한 번씩 와샤와샤 했으면은 우리 전우들이 엄청 대우를 많이 뭐 2배 아니라 3배 10배라도 올라갈 수 있었고 전투수당법도 통과 벌써 전투수당 특별법도 벌써 통과됐을 거고 응? 미망인 유족 승계라든지 병국 교직 철폐라든지 벌써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를 다 놓친 것이 저는 한탄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놓치고 이제 와서 그걸 뭐 해보겠다? 과연 할 마음이 있었느냐? 과연 앞으로도 제대로 할 것인가? 사실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대로 오빠 한번 믿어봐. 오빠 한번 믿어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정말 좋은 기회 다 놓치고 이제 와서 내년 아주 2년 채 안 남았죠. 총선 전에라도 우리가 모든 우리 전우들이 희망하는 4가지 사항을 충족시키려면은 특별법 제정하고 참전유공자법 개정 3가지 하고 하려면은 집회 한번 꼭 해야 됩니다. 2만 명 집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특히 내년 내후년 선거 때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해 나갈 정도 그렇게 압박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받아낼 수 있다.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은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가장 빠른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론 제 말에 동의를 전적으로 하시진 않으시겠지만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 올림픽 뭐 공원 뭐 축구장에서 했다는데 지금은 전쟁 기념관에 장소 좋습니다. 바로 대통령실에서 많이 보이고 말이요. 전쟁 기념관에 차 수십 대 될 수 있고, 그 장소도 넓고, 전쟁 기념관에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보니까, 그 대통령실 앞에는 용산경찰서에, 물론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은, 전쟁 기념관에서 허락을 받으면 용산경찰서에서도 승인을 해준다. 전쟁 기념관에 승인을, 허락을 먼저 받아야 되더라고요. 전쟁 기념관에 집회하는데, 허락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집회 신청하는데 허락 안 해준다면은 그건 헌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줄 거로 믿고 저는 전쟁 기념관에서 우리 전우들이 만남의 광장 같은 그런 2만 명, 3만 명 한번 대규모로 모아서 뭐 집회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꼭 집회해가지고 뭐 항의하고 이런 거 안 하더라도 대규모 어떤 축제 행사, 성소수자들 퀴어 행사 하듯이 말이죠. 우리도
축제 행사, 만남의 장 가면 내일 별도로 내가 방송하겠지만은, 예? 전쟁 기념관에서 한번 우리가 크게 행사를 자주 가끔 함으로 해서 우리 존재감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우리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기억력이 전 대통령이나 우리 국민들 내리에서 말이죠. 전부 다 지금 지어지고 거의 없어요. 이걸 살려내야 됩니다. 기억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규모 집회를 안에 축제를 해도 좋아요. 꼭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축제를 하거나 신문 광고도 내고 영화도 찍고 이렇게 좀 행사를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불만을 하고 건의를 하고 협조를 하고 요청을 하는데 그것이 폄하한다 이렇게 폄하하시면 정말 폄하하는 것입니다.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건의를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폄하로 폄하시킵니까? 충성.